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연준이 예측한 것과 정반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 예측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이 과거 연준 의사록을 보면 이게 정말 기가 찰지도 모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는 전제를 잊어버리고 본다면요, 연준은 거의 허언증 환자로 비춰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연준의 예측이 이렇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안주주입니다. 주주님들은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혹은 미래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과거로 가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미래로 가서 템베거를 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딱히 시간 여행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마 궁금하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미래 예측을 통해서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으실 거고요. 우리의 예측이 번번이 실패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들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를 상상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미래 예측이 의미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 전문가분을 만나면 종종 이렇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묻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답은 모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궁금한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어찌됐든 자신의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망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의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은요, 몇 개월 전에 사실 환율에 대해서 이런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하반기 환율은 안정적인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내년 말의 환율은 1,100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6, 7월쯤을 고점으로 보고 있고, 환율 예상치는 1,230원입니다. 향후 3, 4개월 후에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분들이 예측한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환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예상을 모조리 다 뒤엎고 1,400원을 넘어버렸어요. 이렇게 환율은 우리가 모든 상식선의 그 예측을 다 뛰어넘었고요. 진짜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비정상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들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환율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숨쉬듯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은 너희들 이거 몰랐지?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강펀치를 날리곤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꺼낸 건요, 전문가들을 힐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예측이라는 것이 실로 무용하다고 할지라도 전문가분들은 예측을 해야만 합니다. 세계 경제의 조종사인 연준 의장 제롬 파월도요, 세계 경제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일을 합니다. 이분은 연준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FOMC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예측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고 통화 정책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이런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21년 3월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 이야기했고 2022년에 인플레이션율은 2%로 떨어질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021년 11월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022년에 2.5%로 떨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월 후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2022년에 4.3%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기를 했죠. 이렇게 계속 어긋난 예측을 해서 연준이 최근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연준이 예측한 것과 정반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 예측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이 과거 연준 의사록을 보면 이게 정말 기가 찰지도 모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는 전제를 잊어버리고 본다면요, 연준은 거의 허언증 환자로 비춰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연준의 예측이 이렇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세계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어 놓는 사건은요, 원래 이렇게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은 실상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걸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가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프린스턴 대학 교수 버튼 멜키엘의 랜덤 워크 가설이에요. 이거는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이 랜덤 성격을 띠고 있어서 예측할 수 없다 하는 걸 주장한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주장하신 멜키엘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을 가린 원숭이들이 신문 주식 페이지에 다트를 던져서 선택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낸다. 이 원숭이들의 투자 감각은요, 심지어 실험으로도 검증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럽파는 2000년대 초반에 이 멜키엘이 주장한 거를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기대했던 것처럼 원숭이들은 투자 전문가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냈고요. 물론 원숭이와 그리고 투자 전문가들의 방식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는데요. 원숭이는 처음에 딱 찍었던 그 종목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유했던 거에 반해서 투자 전문가들은 매매에 자유로웠습니다. 어쨌든 이 실험이 이야기해 주는 거는 시장 예측에 근거한 그런 현란한 기술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알려준 실험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카고 대학 교수 유진 파마가 주장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있습니다. 정보와 기대가 빠르게 주식 가격에 반영돼서 장기적으로 투자자는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주가를 예측해서 초과 이익을 달성하기 어렵다 하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자, 유진 파마 교수의 주장과 정반대로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비효율적인 틈새를 공략해서 막대한 이익을 달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의 맹점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시장의 눈먼 돈을 공략하는 자본가들의 전략을 구사해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투자자라면 예측을 통한 대응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받아들이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미래에 벌어질 일을 정확하게 맞춘다고 해도요, 실제로 주식 투자의 성과와는 거리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측을 귀재해요.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예측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코로나19 발생을 3개월 전에 예측하셨고, 그리고 전쟁을 2달 전에 예측하고 뭐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예측을 잘 했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을 3개월 전에 이미 알았다고 해도요, 전쟁 발발 직후에 주가가 떨어질지 오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이 감돌 때 주가가 폭락하다가 전쟁이 발생한 직후에 주가가 오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경제부 기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막 고민하시다가 아마도 이런 헤드라인을 뽑을 거예요. 불확실성 해소에 금융시장 안도, 증시 상승, 환율 하락. 자,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미리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요, 투자자가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결국에 투자의 결정은요, 모든 단계의 예측 결과와 무관하게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서 유진 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 가설을 뛰어넘는 시장에서 정말 분명히 존재하는 대표적인 비효율성이 하나 있어요. 금융시장에서는요, 버블과 버블 붕괴가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자, 버블과 버블 붕괴는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표적인 예시죠. 물론 버블과 버블 붕괴의 그 시점은 정확히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버블은 서서히 차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마지막 순간에 가장 화려하죠. 마치 불꽃놀이처럼. 불꽃놀이가 진행되는 순간에는 우리도 어느 정도 누려야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불꽃놀이가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너무 흥에 취하시거나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서 현실 감각을 상실해 버려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거죠. 이는 주식 투자자들이 마음에 날마다 되새겨야 할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앞날을 어떻게 무엇을 예측하시든요, 시장은 그 이상의 일들이 터져 나올 거예요. 아무리 박식해도 원숭이보다 주식 투자를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다면 투자의 결정은 오히려 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을 진중하게 내리는 것이면 충분해요. 그 이후에 주식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측에 기반한 잦은 매매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 그 정도만 하셔도 최소한 원숭이만큼은 뛰어난 투자자가 될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